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교사 이호연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학부모 연수를 학교에서 진행하면서 미래농업선도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과정도 안내를 드리고 학생들이 활동했던 결과물을 전시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크게 2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1차 시는 미래농업선도고등학교인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하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자녀들과 원예 소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영상이지만 미래농업선도고등학교인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하는 영상을 시청하시면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약소하지만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함께 만드시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미래농업선도고등학교인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미래농업선도고등학교죠. 자, 그러면 미래농업선도고등학교는 어떤 학교를 미래농업선도고등학교라고 하냐면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을 기획하고 지원하고 평가 관리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인력 육성 목표는요. 영농창업, 영농정착, 후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선정하여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미래농업선도고등학교는 전국에 3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이었는데요. 2016년 4월에 지정이 된 거고요. 총 전국에 농업계 고등학교가 66개가 있는데 몇 개의 학교가 공모에 응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3개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북부지방의 홍천농업고등학교, 그리고 중부의 저희 학교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그리고 남부의 호남 원예고등학교, 이렇게 전국에 3곳만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 목표는 따뜻한 품성을 지닌 행복한 농생명 인재를 육성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NCS 기반 미래농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장 실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창업능력 함양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인성교육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는 4개의 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채소경영과, 과수경영과, 화훼경영과, 특용원예과. 채소경영과는 이제 저희 학교 앞에 스마트팜이 있어요. 스마트팜에서 멜론,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딸기, 작물들을 실제로 재배하면서 재배 기술을 습득하고 있고요. 과수경영과는 교내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품종의 포도, 사과, 대추, 이러한 작물들을 재배하면서 재배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훼경영과는 저희 학교 뒤쪽에 이제 실습장이 여러 동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육묘장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일초라든가 국화, 다육이, 난, 여러 종류의 꽃을 재배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있고, 또 조직 배양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용원예과는 학교 안쪽에 버섯포에서 누르궁뎅이 버섯, 금이버섯을 재배하면서 재배 기술을 배우고 있고요. 표고버섯은 학교 외에 있는 실습장에서 재배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채소경영과, 과수경영과, 화훼경영과, 특용원예과 4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하고 다른 점은 모든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이 식품입니다. 농창업을 했을 때 식품 가공도 해야 하기 때문에 2학년 때는 식품 가공 기술, 그리고 3학년 때는 NCS 건강기능식품 가공을 모든 아이들이 배우고 있고요. 또 모든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게 농기계도 모든 친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학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말씀드리자면 1학년 때는 창업 마인드를 함양하고, 2학년 때는 설계 능력을 향상하고, 3학년 때는 창업 실행 능력을 향상시켜서 졸업 후 영농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ICT 시설이 갖추어진 첨단 농업 설비 실습장에서 NCS 교과, 그 중에서도 전문교과 70%, NCS 50%, 실습을 70% 이렇게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창업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과정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농업 선도국 교육과정은 교과 프로그램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과 프로그램은 쉽게 이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비교과 프로그램은 수업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활동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교과 프로그램으로는 교육과정, 수업과 3학년 때 실시되는 실습학년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교과 프로그램은 방과 후 창업비전스쿨, 창업캠프, 창업농 캠프, 창업 역량 현장 견학, 멘토링, 특강, 창업 발표 대회, 동아리 활동,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국내외 연수 크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교육과정 중 70%가 전문교과 활동으로 실시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이 다른 학교하고는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공 수업인데요. 저희 전공 수업은 70%가 실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NCS 교과 실습 때는 10명씩 분반을 해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동아리 활동입니다. 저희 창업동아리 활동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창업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창업동아리는 이제 실습 포장하고 연결해서 농창업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이제 연초에 학생들이 개인별 내지는 팀별로 짜서 이제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그 작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운영을 하겠다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선생님들이 먼저 심사를 하고 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학교의 땅을 학생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처음 파종에서부터 재배, 그리고 수확하고 가공하고 판매까지 모든 활동, 즉 농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게 진행하는 농창업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창업 동아리가 올해는 이제 74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 일반 학교에서 진행하는 창업 동아리하고 좀 다른 점이 생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학교 밴드를 이용해서, 교직원 밴드를 이용해서 선생님들한테만 판매를 했는데, 지역 마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이들이 직접 소비자를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또 다른 성과가 여기 첫 번째 사진에 있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그 버섯을 가지고 애완견 영양식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템이 도달을 해서 관내에 있는 벅스팻이라고 하는 회사와 협약을 맺었고 시제품을 제작해서 현재 네이버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포스터까지 직접 다 만들어서 마케팅에서 판매까지 다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학교의 창업 동아리 활동과 조금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창업 동아리는 6차 산업을 하는 이제 원예 농산물 가공 동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에 동아리가 있어요. 저희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뭐 누에를 키우고 싶다, 닭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 실습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요에 따라서 학교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에 동아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누에를 키우고 그 누에를 가지고 가공까지 뭐 숙잠을 만들고 홍잠을 만들고 진공 연결 건조하고 분쇄해서 누에 깡이라고 하는 스낵도 만들고 뭐 분말 가지고 뭐 브라운이나 이런 제품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창업 동아리입니다.
다음은 창업 비전 스쿨입니다. 창업 비전 스쿨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으로요. 아이들이 이제 입학하면 첫 주에 일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외부 기관에서 2박 3일 동안 아이들하고도 친해지고 창업 마인드도 함양하고 담임선생님하고도 친해지고 그리고 졸업생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내에서 7월 달에 2박 3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농 창업 캠프입니다. 저희는 크게 이제 영농 창업 캠프를 1학년 때 한번 진행을 하고 2학년 때 한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야영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야영 프로그램이 없고 1학년 때 이제 1박 2일로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과별로 낮에는 관련된 농장이나 기관 같은 데 견학을 하거나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하고요. 저녁 때는 이제 펜션 같은 데 빌려서 아이들하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저렇게 뭐 기타도 치면서 친목도 도모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진행을 못했는데요. 11월 달에 아이들이 당일로 숙박은 어렵고 당일로 견학하는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도 한번 이제 농창업 캠프가 있는데요. 2학년 때는 이제 교내에서 외부의 전문가 위원들이 들어오셔서 한 2박 3일 정도 창업 설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능력을 함양하는 농창업 교육으로는 1인 1 농장 창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1학년 때 창업 일반 교과 시간에 이제 창업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졸업할 때까지 모든 아이들이 창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창업 일반 교과를 활용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진행을 합니다. 전문 선생님들을 모셔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면 이 창업 계획서를 작성한 걸 가지고 이제 창업 경진대회가 열려요. 그래서 이게 18학년도부터 창업 경진대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1등을 하면 농림부 장관상 상금 100만원, 2등을 하면 농정원상 상금 50만원, 3등은 농정원상 30만원 이렇게 상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업 경진대회가 엄청 큰 대회인데 저희 학교에서 18학년도에도 1, 2, 3등이 다 나왔고 작년 19학년도에도 1, 2, 3등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만 2등이 안 나오고 1등하고 3등이 나왔는데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창업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3학년 때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멘토링 프로그램인데요. 멘토링 프로그램도 크게 이제 두 가지 분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창업 계획서 작성. 이때 창업 계획서 작성 시에 모시는 멘토 위원들은 뭐 인간극장이라 이렇게 나왔던 청년 농부님들이시기도 하고요. 이제 청년 창업론 지원금이라든가 뭐 그 밖에 정부 정책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모셔서 창업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멘토링 프로그램은 이제 작물 재배 기술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별로 내지는 이제 작목 재배 기술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작목별로 모아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교육과정입니다. 저희 학교는 방과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과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농산총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 자율 활동인데요. 이 방과후는 아이들이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식물 생리 생태 기초반, 뭐 실내 스포츠반, 드론반, 공예반 이런 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꼭 아이들이 들어야 하는 방과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농고 예산으로 진행되는 방과후 교육과정은 1, 2, 3학년 전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요. 크게 창업정보화 과정, 기본소양과정, 프로젝트 과정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업정보화 과정에서는 ITQ나 코딩, 마케팅 이런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업 계획서를 작성하려면 아래 한글이나 엑셀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발표를 하려면 이제 PPT 정도는 아이들이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ITQ로 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방과후 교육과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기본 소양 과정은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으로
아이들이 이제 각 과별로 입학을 했지만 다른 과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이 운영되는지 경험해 볼 수 있게 8개 과정으로 쪼개서 한 코스당 3주씩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창업기본소양과정이고요. 2, 3학년 때는 창업 프로젝트 과정이라고 해서 포장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 프로젝트 활동에다가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증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국내 현장 체험학습, 국외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연수는 이제 영농 창업 활성화를 위한 영농 승계 교육을 초점을 두고 아이들이 이렇게 천연농약 전문 강좌를 듣고 수료증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친환경 자연농업 기술을 습득한다거나 그 밖에 학과별 맞춤형 국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9학년도에는 총 18회를 실시하였는데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나가는 거는 좀 많이 어려워서 외부에서 강사님이나 기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교내에 모셔서 좀 이제 심도 있는 실습을 진행을 했고요.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 현장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이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수학여행을 가는데요. 저희는 수학여행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여행 대신에 이제 국외 현장 체험 국외 연수를 진행을 하는데 수학여행의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수의 개념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8학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2학년이 생겨서 그때는 이제 본교에서 일본으로 2학년 전체 무료로 국외 연수를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농업 연수 경험이 많은 이제 농정원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초에 미래농고 3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농업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지 조사를 한 다음에 최대한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시켜주고자 품목별로 12팀을 짜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유럽으로 한 6박 8일 정도 2학년은 전체 학생들이 다 무료로 100% 아이들을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제 3학년 아이들은 이제 농창업을 희망하는 아이들 20명 대상으로 10박 12일 동안 유럽으로 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2학년 전체를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2학년 전체 학생이 아닌 한 8, 90%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확실히 결정된 지침은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작년하고 좀 달라질 것 같아서 학부형님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안내 드리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3학년 때 올해 취소돼서 3학년 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면 다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형님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습학년제 프로그램입니다. 실습학년제 프로그램은 3학년이 되면 화, 수, 목 일주일에 이렇게 3일간 외부 농가에 가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농창업 능력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연간 400시간 정도 밖에 가서 실제 농업인들에게 농업 기술을 배우고 또 농장을 운영하는 기술이라든가 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실습학년제가 유리한 게 아이들이 사실 외부에 농가에 가서 농심도 함양하고 400시간을 외부에 가서 배워온다는 거는 되게 큰 메리트거든요. 물론 아이들의 실력도 향상이 되지만 영농 특성화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 4년제에 원서를 아이들이 넣기도 해요. 그때 이제 생활기록부에 교회 활동은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게 밖에서 하는 활동이지만 교육과정,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서 아이들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는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6년도 4월에 미래농업 선도고등학교로 지정이 됐고요. 17학년도부터 교명도 변경하면서 1기 학생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학년만 있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비가 2억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18학년도에는 2개 학년이라서 5억 5천만 원, 그리고 19학년도에는 3개 학년이라서 8억 5천만 원 집행을 했고요. 올해도 3개 학년이라 8억 5천만 원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앞에 이제 3월, 4월 등교를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만 감축이 돼서 7억 7천만 원 현재 교육과정 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예산으로는 저희가 기숙사가 현재 2동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한 동을 62억 원을 들여서 새로 신축을 했고, 원래 있던 기숙사도 신축 기숙사와 마찬가지로 안에 똑같은 모습으로 리모델링을 했고요. 학교 앞에 있는 스마트팜 14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NCS 실습관에 친구들이 창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과별로 컴퓨터실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 가공실도 영농 창업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5억 4천만 원이 교부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번 안내를 하고 있지만 학부형님들은 졸업 후 진로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미래농고로 8억 5천만 원씩 1년에 지원을 받고 있는 저희 학교는 졸업 후 어떤 진로를 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희는 학생들한테 진학, 그리고 농창업, 취업 이렇게 3가지 분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학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상위 농업대학인 연암대, 농수산대, 그리고 여주 농업경영전문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연암대는 천안 북부지방에 위치한 이제 LG 계열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인데요. 농업에 대한 권위가 높으신 최성원 교수님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꿈의 학교예요. 모든 비용이 무료고요. 국립이고, 그리고 농업을 해서 고소득을 내고 있는 졸업생들이 많이 있고, 농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고요.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는 경기도 여주에 위치했는데요. 이 2개 학교에 비해서 시설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교육과정이 내실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 4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충남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에 저희 학교 아이들이 진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개 대학은 다 영농창업 특성화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고요. 경북대와 충남대는 입학 전형에 영농창업 특성화 전형이 있어요. 특성화 고등학교 전형으로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진학을 했었는데, 특성화고 전형은 이제 뽑는 인원이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이 좁은데, 영농창업 특성화 전형은 충남대 같은 경우는 한 과에 2-3명씩 해서 4-5과가 뽑다 보니까 이제 총 뽑는 인원이 12명에서 15명 정도 되니까 일단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좀 넓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습학년제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했던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그래도 기재할 수 있고 충분히 이때 어필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입학할 수 있는 문이 넓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1차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법인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는데요. 학교마다 도교육청에서 취업 전담관을 배치를 해주셔서 취업 전담관님도 계시지만 저희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나 이제 농정원에서 이런 청년 주드림 센터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 카페에는 이제 처음에 가입할 때 이 아이가 취업을 할지 진학을 할지 창업을 할지 지원서를 써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면 여기에 있는 컨설턴트가 아이들의 지원서를 보고 업체를 매칭을 해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취창업 멘토링이라든가 현장 실습 교육 및 특강, 그리고 정부 정책 및 지자체 지원 정책도 이 카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요. 공무원을 희망하는 아이들에게는 공무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방과 후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창업 분야라고 하자면 크게 아이들이 기반이 있는 친구들과 기반이 없는 친구 이렇게 2가지 분야로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반 있는 친구들은 산업기능요원을 신청을 해서 군대를 가지 않고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요원 신청하는 시점에 아이들한테 안내하고 이제 서류 제출을 도와주고 있고, 그 밖에 기능요원을 신청하지 않지만 농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졸업생 추수 프로그램인 창업농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반이 있는 친구들은 기반에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요. 기반이 없는 친구들은 저희 학교에서 하루 3분 정도 가면 강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학교에 땅이 있어요. 현재는 노지 땅만 아이들이 임대해서
농업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ICT를 갖춘 하우스를 3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하우스도 임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우스는 아이들이 농업 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를 한다고 하면 돈을 내야 되는구나,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올해 임대한 학생이 20만원 정도 됐거든요. 1년에. 그래서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고요. 저희가 창업농지원센터에서 기반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학교의 땅을 임대해 주기도 하고, 영농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한테 올해는 농장 운영비를 100만원 조금 넘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재료를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밖에 뭐 멘토링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홈커밍 데이라고 해서 아이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농창업을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를 졸업하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이라든가 그 밖의 정부 정책에서 가산점을 최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진학하고 취업하고 창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졸업인증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직업기초능력, 전공전문역량, 그리고 현장 실무 적용 역량, 창업 역량,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학기별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는지 모니터링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농업 선도고등학교에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다 안내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교로 연락을 주시고요.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